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실버 사냥꾼입니다. 코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요걸 이제 미끼로 해서 사기꾼들이 달려드는 건데요. 무려 3만 5천 명의 노인을 속인 불법 다단계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네, 2021년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인데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사람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 정당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국민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기득을 만들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코인 다단계 조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면서 투자자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코인 다단계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어쨌든 모인 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청 많은데. 네, 무려 3만 5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속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현혹시켰냐? 이들이요, 2021년 2월에 다단계 조직을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 머리도 비상한 것이 배달 앱을 만들어요. 이 배달 앱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17곳에 지부를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원들을 모집하고요, 이 가상화폐 판매 사업에 나섰습니다. A씨 등은요, 자체 개발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2,0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제2의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을 속였고요.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출연하면서 본인 관련 사업, 또 코인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제2의 국민연금이라는 말로 현혹하고 또 당위성 그리고 인지도 이런 걸로 해서 네. 방송 출연하고 또 정당까지 만들면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단계 유형의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한테 한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 모집해오면 신규 투자금의 8%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현혹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들, 신규 가입자들을 빠르게 늘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2,000배 수익 얻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다 사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은 고령층 3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얻은 수익이 무려 2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202억 원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인데 네. 그 돈으로 사기를 쳤다는 건데 이게 코인 광풍이 좀 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다면서요. 네, 근데 피해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네. 이거 그냥 처벌받을 게 아니라 가중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다단계 코인 관련 범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거고 피해 액수가 높아지면 이 특정 경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에 관련한 법률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처럼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클 경우에 일반 사기죄보다 이 특경법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되는 법률이 규정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요. 피해 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피해 액수가 50억 원을 넘게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경법 법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체 피해 액수가 예를 들어 200억, 300억이더라도 피해자별로 피해 액수가 5억 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00억의 사기를 쳤다라고 하더라도 한 피해자당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이게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리상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그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에 검거된 사기 범죄자 중에서 재범자가 41.3%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 범죄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겁나지 않는다. 나 뭐 이거 한탕 소위 얘기해서 하고 잠깐 그쵸. 들어갔다가 네. 와서 묻어놓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또 제2의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죄를 저지르는 뭐 범인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 몸으로 때워서 수백억의 이익을 얻을까,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선고받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의 맹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이 사기꾼들은요, 내가 나중에 이게 법망에 딱 걸릴 걸 대비해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을 안 해요. 아, 가족 명의, 제3자의 명의, 또 현금으로 여러 가지로 다 명의를 돌려놓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기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집행유예를 풀려나죠. 본인 명의 재산도 다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 제기해도 판결문 그냥 한 장 종이만 얻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산 보전을 받기도 어려우니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선 두 번 울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와 합의 모집 책들은 2018년 11월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나온 코인이 한 구자에 300만 원, 10만 구자에 3천만 원인데 이걸 사서 갖고 있으면 4배 정도 가격이 오른다면서 무조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니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에게만 특별히 싸게 주겠다며 코인 앱을 설치해준 뒤 돈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A씨는 24차례에 걸쳐 고령층 7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수당을 제한 뒤 상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주범 A씨가 집행유예 받았고요. 그 밑에 하위 책들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이들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부분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돈을 가로챘고 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약자인 이 피해자들이 얻은 피해 만만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어떤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지적을 했냐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고 이 최소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을 담당했을 뿐이었고 송금을 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목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운영자 말씀해 주신 대로 따로 있었는데요. 운영자 B씨. 문제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아유. 이 B씨 같은 경우에 캐나다 밴쿠버에다가 본사를 차렸어요. 유령 가상화폐 사업체를 이 밴쿠버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라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만약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중지를 해놓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 베트남이랄지 밴쿠버랄지 해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수사공조하더라도 쉽게 잡기가 어렵고요. 또 해외 수사기관에 이런 공조를 빠르게 좀 검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실제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아,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남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징역 5년, 3년 이것도 전 너무 적다고 해서 처벌이 적은 것 같아서 열이 받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 금액을 온전히도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게 주범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범조차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기더라도 이러한 재산을 보전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위책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고 이겼을 때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 사실 피해자분들은 피해액을 돌려받는 길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금방 나와요. 근데 돈통이 터지는 것은 사기당한 사람들은 막 이러고 살고 있고 맞아요. 막 가정이 다 파괴되고 했는데 버젓이 고개 들고 나와서 또 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에이. 그걸 보면 하여간 2번 죽는 심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